자, 어절, 문장 요쪽인데 거칠게 나갈게 잘 따라와봐. 어절에서 다루는 개념은 문장 성분이야. 우리 단어층에서는 품사, 그리고 단어의 형성을 다뤘었지. 그래서 단어의 형성 반응선 새 단어, 새로 만든 단어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어근접사로. 그다음에 품사방에서는 단어의 품사를 분류하는 훈련을 했었단 말이지. 어절은 문장 성분인데 모든 용어가 어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주목 부서, 관용어 부서, 독립어인데 독립어는 쉼표랑 느낌표 앞에 있기 때문에 찾을 대상은 아니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문장 성분 찾는 능력의 핵심은 관용어다. 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주성분은 서술어를 볼 때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거, 누구를 무엇을 해당하는 거, 그리고 보어는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있을 때 무엇 이가에 해당하는 게 보어. 기억나지? 이때 누가 무엇 을 이런 것들이 각각의 격조사라는 거. 요거는 이가는 복격 조사겠죠. 이런 조사를 체언에 붙이게 되면 다 주어의 자격, 목적어, 보어가 됩니다. 서술어에도 체언에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를 붙이면 서술어가 될 수 있죠. 자, 서술격 조사에서 이게 뭐 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어간 어미의 구조를 갖는 것들이 서술어가 다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용언이 서술어가 되지만 어간어미의 구조를 갖는 또 다른 독특한 단어가 서술격 조사 이다죠. 이다의 이가 어간, 다가 어미가 된다. 그렇게 찾으면 되고 이 중에서 주어는 우리가 특히 뭐라고 불러? 주체라고 부르고 자, 목적어는 부사어와 함께 왜 이렇게 흐리게 나오니? 함께 객체라고 부른다. 이때 부사어 중에 특히 객체는 누구에게 해당되지? 왜 이러지? 이 편법과 관련돼서도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 문장 속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이 있으면 계속 다 찾아서 보되 다로 끝나는 말을 기준으로 용을 기본형이 어간다로 끝나는 말을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걸 찾고 다 찾은 다음에 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이 있으면 누가 무엇이 누구를 무엇을 그런 것들을 다 찾아. 그리고 남은 것, 안 찾아지고 남은 것들은 다 부속 성분이다. 이 중에 관형어만 제대로 알면 되지. 관형어, 체언을 꾸밉니다. 의미적으로는 어떤가 몇이고요. 자, 자, 관형어부터 갈게. 그래서 관형어가 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체언이, 체언이 관형어가 될 수 있고, 용언이 관형어가 될 수 있고,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체언은 거기에 관형격 조사, 격조사 붙으면 그 문장 성분이 된다 그랬죠. 관형격 조사가 붙든가 체언이 계속 나열될 때 앞에 체언까지가 관형어가 된다. 자, 용어는 은는 을던 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변성 어미가 붙게 되면 그것이 통째로 관형어가 되고 관형사 기억나죠? 이, 그, 저, 예턴세, 한두세, 온갖 모든 무슨, 온딴, 어느 최소한 15개 관형사의 특징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데 어입니다. 어. 그 외에 나머지 안 찾아진 것들은 다 부사어가 돼. 부사는 의미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내지는 언제, 어디에서, 언제, 어디서, 이런 무엇으로, 이런 의미에 해당되는 것들, 나머지 의미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부사어가 돼. 이렇게, 부사어는 너무나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관형어를 통해서 나머지를 부사어로 하는 게 좋다. 당연하겠지. 체언이 관형 부사어가 될 수 있고, 용언이 부사어가 될 수 있고, 부사가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체언에 당연히 부사격조사 묻는 건데, 부사격조사 여긴 아마 단어층에서 우리가 설명했기 때문에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부사격조사에는, 참고로 요 문법 교재 프린트, 문법 교재 요 문법 노트 작성한 친구는 작년 어려웠던 시험에서 국어 1등급 맞았어요. 엄매에서. 어쨌든 그래. 다시. 부사격 조사는, 부사격 조사는 에, 에게, 에서, 뭐뭐 보다, 와나 과, 뭐뭐로, 뭐뭐처럼 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용언에 부사형전 성어미 개, 드시, 도록이 붙으면 그렇게 된다. 자, 부사가 또 나머지 부사어가 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미지만 또 다른 부사, 관형사, 드물게 체언을 꾸미기도 합니다. 오직 너만을 좋아해 할 때, 오직이 너를 꾸미는 거죠. 그런 게 되고. 이게, 관형어 찾는 방법이에요. 예문이었어요. 요 예문을 일일이 하지 않을게. 문제 풀 때 얘기를 할게. 하나의 예만 든다면, 자, 주성분을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 정부가 지급했어. 무엇을 지원금을. 그래서 주어 목적어고 나머지 기본형 다로 끝나는 말이 없으니까 안 찾아진 재난은 관형 아니면 부사인데 체형과 체연의 나열을 통해서 앞에 게 관형어가 됩니다. 자, 여기 봐. 자, 온다가 기준 누가와 영희가 누구를 어, 목적어나 보어가 있을 수 없지. 주성문 다 찾았어. 가다 누가가 철수가가 가다는 목적어나 보어를 가지지 않지. 안 찾아지고 남은 것들은 학교에와 집에. 그리고 얘도 확정은 안 됐어. 그럴 때 관용하면 부사인데 태연의 조사가 붙었는데 의가 아닌 조사가 붙었다면 무조건 뭡니까? 관용어가 되는 거죠. 아이고 바보야. 부사어가 되는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네. 두 들 다 부사고. 과거가 문제야. 과거는 용언인데 용언이 관형어가 되려면 은는 을던이 있어야 되는데 은는 을던이에 안 붙었으니까 부사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부사어가 되려면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결어미가 붙었잖아. 연결어미가 붙었을 땐 얘를 부사어가 아니라 문장 속에 있지만 서술어로 취급한다. 요거 기억해주고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왜? 너무나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안 내는 것 같아. 자, 문제풀이는 조금 이따가 할게. 자, 여기도 잘 보시면 철수가는 주어일 가능성이 높은데 중간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 크고 깨끗한. 자, 깨끗한을 서술어로 볼 때 누가가 주어, 무엇이가 주어, 크다를 기준으로 볼 때 피가가 주어가 되죠. 피부가가 주어가 되고. 그러면 크고와 깨끗한에서 우리가 본다면 크고는 관용 아니면 용 부사어야 되는데
은는을 단위 안 받쳤으니까 부사어라고 취급할 수 있지만 고는 연결어이기 때문에 크고는 문장 성분을 서술어로 취급하고요. 피부가 깨끗한은 서술어로 봤을 때 피부가가 주어고 깨끗한은 은는을 단위 붙었으니까 깨끗하다에 얘는 관형어가 돼. 그지? 그리고 이걸 큼지막하게 봐서 철수를 꾸미고 있으니까 이 전체를 크게 뭘로 볼 수 있다? 큼지막하게 관형어로 본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장 성문을 찾을 때 항상 서술어를 기준으로 뭔가를 찾는 훈련. 누가 무엇이 주성문, 누구를 무엇을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을 찾는 훈련을 해야 이 서술어와 관련돼서 생략된 성문을 찾을 수 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서술어 뒤에 나올 수 없다. 자, 이웃집에 산다는데 누가 사는 거지? 친구가 사는 거지. 의미적으로 보면.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는 사는 애 주어가 아니다. 사는 애 주어는 앞에 나와야 된다. 뒤에 나오지 않는다. 꼭 기억해줘.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설명할 때 필요해. 그러면 친구가는 어디냐? 생략된 거다. 뒤에 친구에게는 뭐냐? 다른 서술어와 관련된 문장 성분이다. 우리말은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끝나기 때문이죠. 미리 준비했다. 무엇을? 선물을. 선물을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목적어는 아니다. 준비하는 목적어는 앞에 나와야 된다. 이 서술어를, 얘를 서술어로 잡았을 때. 그럼 그 선물을은 생략된 거다. 뒤에 선물은 뭐다? 다른 서술어의 목적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나 서술어를 볼 때 서술어를 기준으로 앞에서 찾습니다. 윤호동군. 자,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문제 풀면서 또 보도록 하고요. 문장 들어가요. 문법 표현도 해야 되나? 문법 표현은 문제 풀다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하고 문장 성분과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의 내용을 한번 해보죠. 더 갑시다. 문장의 종류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만 따집니다. 혼문장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혼문장이 아닌 건 죄다 견문장. 자, 혼문장은 주어도 한 개, 서술어도 한 개겠지. 자, 보어랑 헷갈리지 마라. 무엇, 이와 가가 나왔다고 해도 이 가가 주격조사가 아니라 되다, 아니다가 오게 되면 복격조사로 쓰이기 때문에 얘는 보어기 때문에 주어의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서술어는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은 전부 다 서술어에 들어간다. 서술의 개수에 다 포함시킨다. 왜? 서술어가 하나 있다라는 건 그 서술어를 하나로 문장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문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자, 견문장은 두 번 이상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주어가 둘, 있고, 나, 뭐, 물론 서술어는 한 개여도 주어가 둘이거나, 자, 주어가 한 개여도 서술어가 두 개 이상이거나, 혹은 주어가 둘 이상, 서술어가 둘 이상일 때, 우리는 항상 서술어 위주로 찾는다. 자, A와 B를 각각 혼문장이라고 한다면, 그 혼문장을 이렇게 안에다 쏙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문장 속에 하나의 또 다른 문장을 뒤에 이어 붙일 수도 있죠. 이어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 맨 마지막에 붙는 얘는 서술어인데, 이 서술에는 당연히 어말 어미 중에 뭐 붙겠어요? 마침표를 찍은 서술어일 테니까, 여기에는 종결 어미가 붙겠죠. 그리고 얘의 끝에 걸로는 문장의 종류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용언에 붙은 어미는 이어진 문장은 쉼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때 쉼표를 붙였으니까 요 비에는 연결어미가 들어가 있고요. 고요면 하지만 면서든지 견함 대등적 연결어미 그 외 나머지 종속적 연결어미 이렇게 붙게 되지. 그러니까 연결어미 썼기 때문에 얘를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는 위에 있는 거는 하나의 문장이 큰 전체 문장 대문자 A가 A, B가 소문자를 안고 있으니까 이 전체는 안은 문장.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안긴 문장인데 안긴 문장은 우리가 특히 절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면 모두 다 절이에요. 다 절인데 아는 문장이지만 아는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안긴 문장이지만 안긴 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 다써라 하지 마라. 그것들 찾는 방법 간단합니다. 보죠.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뒤에 서술어 무시하고 중간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봅니다.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서술어가 없을 경우 바로 혼 문장이 아니라 주어도 한 개인지 확인해 봐라. 그 주어도 한 개라면 혼 문장. 근데 확인을 해봤는데 서술어가 있어. 끝에 서술어 무시했는데 문장 중간에 서술어가 있네. 그럼 무조건 혼 문장입니다. 혹은 서술어가 없어도 주어가 둘 이상이네. 그러면 견문장이 돼요. 저는 견문장이 될 때 그 중간에 있는 서술어의 경우 쉼표를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야. 우린 근데 이미 종결함이 다 외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쉼표를 쳤다는 건 여기에 뭐가 썼다는 건 연결함이가 썼다는 거니까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고요. 쉼표를 찍을 수 없다는 건 그 문장은 전체가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표시한 거냐면 이거를 아는 문장 이렇게 쓴 거예요. 이때 요 안에 들어갈 게 뭐다? 여기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여기 이어진 문장인데 이 둘을 나눠야죠. 이렇게 구분되게 된다.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 당연히 그 연결어미가 쉼표를 찍었을 때 연결어미가 대등적 연결어미냐 종속적 연결어미냐에 따라 나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어진 문장은 잠시만요. 저 기억이 나지? 속속들이 대등적 연결음이 고요며 나지만 면서등지거나 그러면 뭐가 된다? 이게 붙어 있는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 외에 연결음은 종속적 연결음이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아는 문장의 종류. 그때 안긴 문장이 뭐뭐 뭐냐. 자, 중간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에 명사형 전성어입니다. 은는 일던 관형사형 전성어며 개 드시도록 사형 전성어미. 그래서 이름 그대로 갑니다. 명사형 전성어미여서 명사절, 관형사형 전성어미여서 관형절, 부사형 전성어미 부사절. 최소 이 세 개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외 부사절은 추가적으로 어미가 붙은 게 아닌데 없이 같이 달리 몰래 외울 수밖에 없어. 빠삭하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자,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뭐라고와 고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라고는 따옴표, 큰 따옴표 친 데다 붙이는 직접 인용조사. 그냥 고는 간접 인용조사. 따옴표 없는 데다, 큰 따옴표 없는 데다 붙이는. 자, 그 다음 이중주어문 자, SSV 뒤에 게. 그래서 여기 어, 문장, 안긴 문장
문장에 짜임새 나오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밑줄부터 치는 훈련을 한다. 어디까지 밑줄 치냐? 이중주어는 서술절이라고 하는데 서술절은 끝에 주어 서술의 관계를 맺는 부분에다가 자, 인용 부사격 조사는 조사까지 밑줄. 없이 같이 덜림을 해도 여기까지. 개듯이 도로까지. 은는 을던까지. 음기까지. 여기 중요해요. 음기까지 밑줄 쳐야지. 그 뒤에 조사까지 밑줄 치면 안 됩니다. 음기까지. 얘네는 딱딱 끊어진단 말이야. 별로 안 헷갈려. 라고와 고까지 밑줄 치는 거. 근데 여기가 문제야. 자, 그럼 얘네들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긴 애들은, 이 안긴 문장들은 전체 문장에서 특정 문장 성분으로 쓰인단 말이야. 이어진 문장에서는 문장 성분 안 따져도 돼. 왜? 대등장 연결해 붙으면 그냥 서술어니까. 근데 안긴 문장은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데 용어에서 그대로 문장 성분이 이어집니다. 서술절은 서술어로 쓰여요. 인용절이 헷갈리지만 인용 부사격 조사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래서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로 쓰입니다. 부사절 부사어로 쓰여요. 관형절 관형으로 쓰이지. 왜? 그런 문장 성분이 그대로 있잖아. 근데 명사절은 명사어가 없어. 명사절은. 근데 명사절은 명사처럼 대하게 되면 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양한 조사, 격조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격조사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 성분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알아주시고. 자, 관형절의 종류 보시면 자, 동격 관형절과 관형절, 그중 관계 관형절이 있는데 자, 관형절은 무조건 체언을 꾸미게 되죠. 자, 꾸밈받는 체언을 관형절 속에 복원이 가능한가? 복원이 가능하면 관계 관형절, 복원이 불가능하면 동격 관형절.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 관형절과 얘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봅니다. 했다는 자, 끝에 거 무시, 중간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 얘 있는데 은는 을던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었네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밑줄 쳐요? 그가 결혼했다 는까지 밑줄 칩니다. 이게 관형절이죠. 얘가 꿀 맞는데 소식을 복원할 수 없죠. 왜냐면 요것만으로 그가 결혼했다만으로 온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때 동격 관형제라고 얘기하고 가깝다 무시 끝에 무시 중간에 기본형 다로 끝나면 방문한 방문했다 누가 방문했어? 그가 그래서 그가부터 밑줄 칩니다. 방문한까지 그가 어제 방문했어. 어디를 어디에 공원을 방문했다 해서 목적어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고 공원에 방문했다 해서 부사어가 생략했다고 읽어도 돼요. 나쁘지 않아요. 그럴 때 공원은 뒤에다 넣어서 복원 가능하죠? 그럴 때 관계 가능주의라고 합니다. 자, 높임 표현. 이 높임 표현이나 이거는 다음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사동 표현 중요하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우리 그때 예준이랑 지난주 하면서 98번까지는 했었어. 내가 왜 이거 영상을 이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올려서 쭉 보세요. 문제 푸는 거.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제 풀고 질문해도 됩니다. 단어들의 의미 관계. 아, 단어들의 의미 관계도 꼭 풀어보세요. 요즘은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오게 되면, 보기 박스를 주고 나올 겁니다. 잠시만. 문장으로 들어갈게. 156번까지 보시고. 자, 문장 성분 얘기했던 거고요. 여기 서술어의 자릿수. 자릿수도 원래 문장 성분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서술어의 자릿수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술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서술어가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다른 성분의 개수들. 그래서 전체 세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까지 있습니다. 네 자리 서술어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의 짜임 우리 지금 한 거고, 이 설명 궁금하면 읽어보시고요. 자, 가봅시다. 157번부터요. 다음 문장의 구문도회를 나타내죠.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자, 봅시다. 구문도에는 문장의 짜임을 그림으로 풀이한 것. 국어학자 체험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문장의 구문도를 나타냈다. 이 구문도에는 그가 새 옷을 드디어 입었다라는 문장 소문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간에 내리근 세로줄, 왼쪽엔 주성분. 음, 자,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여기일까? 얘는 주성분이고요. 여기가 부속 성분이겠네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성분 사이에는 가로로 외주를 그었는데, 이렇게. 특히 주어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그릴 때 가로로 쌍줄을, 주어부를 나누는. 주어에서 딱 두 줄 걷네요. 그 다음, 조사는 앞말 사이에 이렇게 세로주로. 나는 그 책도 샀다. 자, 별건 없어. 샀다 서술어. 서술어를 기준으로 서술어 볼 때 누가 샀어? 내가 주어. 무엇을 샀어? 책을 샀어. 목적어. 그는 관형어가 되겠네요. 나는 책도 샀다.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책도 샀다. 여기 있네. 답 1번. 자, 이제 문장 성분 중에 주어에 대한 것만 이제 모아놓은 문제입니다. 좋죠, 문제. 개념이 부족해도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볼 수 있게. 항상 주어 못 찾는다고 문장 성분은 서술어 먼저 찾는 거야. 자, 보기 박스는 이렇게 있고 문제 봅시다. 기억, 리을, 비율 보니 주어는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에서 무엇 이에 해당하는군. 자, 요거는 내가 설명을 안 했지만 흔히 문법에서 문장의 종류를 누가, 무엇이, 세 가지죠?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 종류로 나눕니다. 아까 아는 문장, 암기 문장, 뭐 이런 거, 이어진 문장 이런 거 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크게 주어가 있다면 주어를 서술하는 서술어에는 크게 세 종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하다는 뭐의 대표격입니까? 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것의 대표격. 어떠하다는 형용사가 쓰인 서술어를 어떠하다라고 일반형으로 쓴 거고. 무엇이다는 당연히 알겠지만 체언에 이다가 붙은 것으로서의 대표형으로 쓴 거야. 그럼 이 선지가 맞으려면 이 뒤는 너무나 맞는 말이죠. 어찌하다는 어떠하다의 무엇이에 나오는 거. 대신 기억, 리을, 비읍만 보지 말고요. 서술어를 찾아서 어찌한다, 어떠하다, 동사,
형용사인지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볼게. 기억. 오다. 누가 왔어? 사촌 동생이 왔어. 오다 동사. 아까 뭐였지? 리을 미흡. 리을. 리을. 주다. 누가 줬어? 어머니께서 주셨어. 우리에게 준 거지. 우리에게가 생략된 거. PF. 쉽지 않은 듯 하다. 무엇이? 뭐뭐 하기가. 요게 전체가 주어. 쉽지 않은 듯 하다. 부정어 빼. 쉽다로 써. 자, 쉽다. 문장성은 뭐야? 형용사.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알지? 이게 아는 듯하다니까 듯하다가 오히려 어쩌면 서술어야. 근데 듯하다에 뭐 쉬운 듯하다를 가지고 이 뒤에 는다, 니은다 붙일 수 있는지 봐봐. 혹은 쉬운 듯 하는 띄고 체한 군한지 그냥 난지 이것다 쉬운 듯하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 앞에 거 따지지 마요. 그래서 일반 선지 적절. 기억과 리을을 비교해보니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주격조사 형태가 달라진다. 미친 거죠? 틀린 거예요. 답은 2번. 그냥 알지. 주격조사의 형태는 이나 가, 높임법 때문에 깨서, 주어가 집단이나 조직이면 뭐뭐에서, 정부에서 긴축안을 발표했다. 긴축 정책의 정책을 발표했다 할 때에서 이게 주격조사거든. 이 가는 왜 바뀌어 형태가? 앞말의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 바뀌지. 자릿수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자, 기억과 리을 어쨌든 보죠. 기억에 이가 쓰였네. 주격조사. 어디 있죠? 기억과 리을에 깨서 얘는 높임법 단에 쓰였습니다. 주체 높임. 자, 3번. 니은을 보니 문맥상 주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땐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는군. 그렇습니다. 니은. 사촌 동생에게 미술관에 가자고 했다. 누가? 내가겠죠, 내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 다음 4번. 디귿과 미음을 비교해 보니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 그걸 굳이 외울 거 없죠? 우리가 쓰니까 현재 비읍은 보니 체험뿐 아니라 명사절도 주어가 될 수 있군. 명사절을 알아야죠. 만나 기음기 명사절 누가 만나? 친척이 만나 서로 만나요. 친척이부터 만나 기까지가 여기가 명사절. 슈 159번. 자, 적절한 거. 기억과 니은에서 주어는 명사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다. 이때 명사구는요, 명사절과 비교해 보시면 돼요. 하나의 명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명사절은 긴 하나의 문장이, 안긴 문장이 명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명사구는요, 두어 절 이상의 어구가 명사의 단위로 쓰이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와 차이가 있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서 주어는 끝내다 누가 내가 끝냈으면 나도가 주어고 드디어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이거 하나죠. 주어 하나입니다. 니은은 볼까요? 장관은 참석한다. 누가? 장관이. 자, 요게 주어예요.
근데 뭐라고 꾸며져요? 이때 주어에서의 명사인 장관을 신임이라는 체언이 관형어로서 장관도 꾸미죠. 그럼 여기서 주어를 이 전체를 주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은은 복격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통째로 주어로 묶을 수 있지. 이렇게 묶었을 때 주어 두 글자 이상이, 두 어절 이상이고, 두 단어 이상이고, 주어와 서술의 관계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명사 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적절하지만 기억은 적절하지 않다. 구는 내가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설명했어. 요거까지 설명을 잠깐 쉬자. 기억과, 기억과 디귿에서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주고 있다. 격조사가 주어를 나타냅니다. 근데 기억에 격조사가 없어요. 도는요, 보조사예요. 보조사는 주어임을 나타내주지 못합니다. 왜요? 디귿도 얘 보조사예요. 왜? 이때 도를 을에 쓸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일도 끝냈다. 도 붙었다고 주어가 돼요? 아니잖아. 꼭 기억해줘. 보조사는요, 격조사의 차이를 반드시 부각하셔야 돼요. 보충해 주는 겁니다. 보조사의 정의에 의미를 보충해 준다라고 나와 있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거나 같은 말, 자격을 부여한다는구나, 문장 성분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어, 목적어 뭐 어떤 문장 성분에든 붙일 수 있죠, 보조사는.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동작이냐가 문제야. 동작이냐. 여기서 함정을 팠지. 동작이려면 동사여야 돼. 최소한.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주어는 그럴 수 있어요. 자, 디귿 참석하다라는 동사의 주어. 되죠? 니은 어둡다의 주어 바깥이. 하지만 어둡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려. 디귿과 리을에서 주어는 체언구시를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 디귿 요게 구고요. 새 컴퓨터 얘가 주어죠. 그래서 이 둘은 구가 되겠다. 거기에 조사가 붙었다. 체언구시를 하는 구. 조사 붙었으니까 격조사냐 보조사냐 한정하지 않았지. 리을에서는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어 영어로 주어가 두 번 쓰였다. 주어가 두 번 쓰이는 게, 자, 되다는 바로 앞에 있는 무엇 이 가는 보어입니다. 답은 4번. 잠깐 쉬었다 하죠? 나만 졸려? 오, 잠시 대기. 지스에 바로바로 같이 풀고 답하는데. 여기 또 주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나갈게요. 수능 예비 시험 A형 2014년 참 오래됐다. 2014년. 봅시다. 요거는 해봅시다.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엔 목적어네. 기억과 디귿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이거 목적어의 거의 정의입니다. 그때 이때 중요한 거죠.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인 거냐. 동사예요. 먹었다, 먹다의 대상. 먹는 행위의 대상. 본다는 행위의 대상. 적절. 기억과 디귿을 보니 문장 안의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기억에서는 뭐야?
서술어 앞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서술어 주어 앞에도 위치하네요. 기억과 미음을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 자, 먹었다의 목적어 빵을, 마시다, 무엇을, 우유를. 목적어 여기 있네요. 답은 3번. 자, 4번. 기억과 비읍을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고. 그치?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자리 서술어도 존재하죠. 곱다, 모습이 참 곱다. 기억은 어때요? 목적어 있죠. 어, 하나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이 선지의 구성을 보니까, 어, 여기 특히 3번과 4번을 보면, 목적어가 생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목적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대두됩니다. 자, 이건 됐죠? 자, 여기 밑줄 친 것만 보면, 보고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실전에서는 혹시 모릅니다. 혹시 몰라요. 그지? 음, 그래서 읽어봐도 나쁘진 않죠. 다 아는 건데, 두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어는 동작이나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 동작은 동사, 상태나 성질은 형용사 같은 거. 서술어는 동작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 자, 서술어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게 목적어. 대다 아니라 필요하는 게 보어. 주어를 제외하고 조사 이가가 붙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주성분 동생이 사진을 찍었다. 언니는 대학생이 되었다. 이렇게 됐죠? 기억에 찍었다는 동생의 동작을 풀이하는 서술어 됐고요. 니은의 올해는 되었다가 꼭 필요라는 주성분 아니죠? 올해는 되었다는 보어와 주어만 필요로 합니다. 나머지는 관용 아니면 부사고 올해는 뭐가 돼요? 관용 아니면 부사인데 올해는 체연일 텐데 여기에서는 체연과 체연의 나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의미가 아니죠. 언니는 여기 땐 부사어예요. 163번 A에서 E 중 유형이 동일한 거 잡아봐. 우리 다 아는 건데 관용어 형성 방법. 자, 체연, 용언, 관용사.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눴지? 체연 단독으로 쓰였을 때 체연과 체연의 나열에서 체험과 조사, 관역격 조사, 의가 붙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초등학교 친구. 얘는 A죠. 2번이죠. 오랜만에 만나다에 은는 을단 붙었죠. B. 옛 이야기. 옛은 관형사. C. 지내던 때의는 관형격 조사 붙은 거. D. 온갖 관형사. 이그저 옛 턴세 한도세. 그래서 답은 C. 어, 계속 관영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안 해도 될 것 같지? 해봐. 파란의 기본형 파라타. 파라타에 은는을 더 묻었으니까 관영어. 새는 관형사가 그대로 관영어.
시골은 채연과 채연의 나이라서 관영어. 내가 읽은 관영절이긴 한데 읽다에 은는을 던 읽다에 은는을 던 거. 기억을 보니 관영어는 채연의 의미 범위를 축소. 그냥 옷이라는 전체 범위에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옷으로 한정하지. 범위 축소 적절. 니은을 보니 관영어가 없으면 올바른 문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 맨날 이런 식으로 나와. 답은 2번. 자, 디귿. 관형격사 붙지 않은 채어는 관형어가 될 수 없고. 아, 나 뭐 한 거야? 정신이 없어. 답은 3번이네요. 새 빼면 것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관형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의사는 새 것이다. 그렇다고 것이다가요. 서술어로 쓰였는데, 어, 이렇게 얘기해보자. 철수가 새 것을 샀다. 이런 말이 있다 칩시다. 지난번 옷보다 새 것을 옷이 아닌 새 것을 입고 왔다. 지난번 옷이 아닌 새 것을 입고 왔다. 그런 식으로 썼다 치죠. 이렇다고 해서 새를 없애면 의미가 제대로 살지 않죠? 새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수 성분이 샀다가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샀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문장 형태요. 문장이 형성이 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세 자리 서술어는 아니다. 알아두시고. 관형성 어미는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읽은, 읽을, 읽는, 읽던. 우리 다 아는 것들이고요. 165. 그만할까? 관형어 다 했던 겁니다. 은는을던 붙었는데, 여기는 은는을던 붙어서 시제까지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예쁜, 달리는, 보시면, 현재형 시제인데 다 동사에는 는이 붙었죠. 아닌 것엔 형용사엔 은이 붙었습니다. 관형 서술격 조사 이다에 관형사 논섬이 은는을 더니 니은이 붙은 상태예요. 온갖 새, 저, 두 이거 다 관형사입니다. 기억을 보니 관형어의 어미에는 시간의 의미를 담을 수 있게끔 오케이. 니은을 보니 품사가 달라도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군. 그거 맞죠? 품사는 다르지만 리을을 보니 두 관형어가 나열될 땐 관영어가 관영어를 꾸미기도 한다. 이게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온갖 새? 이게 만약에 꾸미게 되면요. 이때 새는 벌드가 돼야 됩니다. 관영어가 관영어를 이 부분은 두 남자, 저 둘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관영사는 관영사를 못 꾸며요. 그걸 본다면, 리을의 경우는 특히나 말이 안 되죠. 관영사는 관영사를 못 꾸밉니다. 알아두세요. 관형사는 무조건 체험만 꾸며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둡시다. 관형어는 관형어를 꾸미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자, 용언과 서술격투사 이다가 변형되어 관형어로 쓰였다. 니은과 디귿. 오케이. 활용된 거죠, 활용. 관형어는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위치한다. 맞아.
자, 봅시다.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지.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밑줄 친 말을 문장 성분과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데 꼭 기억하세요. 품사는 항상 단어의 기본형으로 따집니다. 문장 성분은요, 쓰여진 그대로의 형태로 가지고 따져요. 세론의 기본형은 새롭다. 뭐 탐구 관련 지식이 뭐 이런 게 있대. 관형 어는, 체어는, 부사 어는 이런 것들은. 형용사는 관형사나 부사와 달리 활용한다. 관형사는 명사를,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뭐 이런 건데. 문장 성분에 따라 A로 분류한다. 새로운, 새, 기역과 니은이 관형어. 열라 쉽죠? 빠르게와 빨리는 부사어. 품사는요? 기본형이 다로 끝나면 새롭다, 빠르다, 기억, 디귿이 용언. 자, 형용사죠. 새와 빨리는 기본형이 새, 빨리의 기본형도 새, 니은과 리을. 품사. 형용사, 아니, 관형사와 부사죠. 그래서 디귿, 기억, 디귿, 기억, 디귿, 기억, 디귿, 기억, 디귿. 그 다음에, 아, 니은, 리을은 품사를 또 더 나눠야 되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답 2번이네. 그죠? 자, 이번엔 부사어들을 가지고 옵니다. 성분부사와 문장부사, 제가 특히 뭐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성분부사어는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어인 거고요.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혹은 문장과 단어를 이어주는 부사어가 되겠다. 정말 예쁘다. 용어 꾸며주고. 이상하게 오늘은 운 좋다. 문장을 이어주지 않죠. 이어주는 거,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어,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167번에 답은 2번. 또. 뭐 이렇게 길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요걸 보고 요게 탐구한 내용이에요. 눈이 부시게가 크게 부사로 쓰였습니다. 눈이 부시게는 부사절이죠. 근데 부사어로 쓰인 거예요. 펑펑. 자, 하늘에서, 자, 부사격 조사가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한방눈이. 오케이, 부사어. 펑펑, 부사입니다. 적절해요. 너무. 너무는 샀다를 너무 샀다가 아니지. 너무 관형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쩌면 관형어를 꾸민다고 얘기해도 되죠. 답 3번.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 할 때 엄마와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빠지면 문장이 형성되지 않아요. 영희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취미로는 빠져도 돼요. 필수 성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억의 엄마와 니은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오케이, 맞아, 부사어야. 기억의 엄마와는 니은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 맞습니다. 나머지 좀 더 모든 것이 제로 되었다. 모든 것이 제가 되었다. 오, 이때 보니까 되다라는 서술어는 주어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보어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보어가 아니라면 부사어처럼 뭐뭐로 되었다처럼 이렇게라도 필수적인 부사어가 필요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제로는 부사어고 제가는 보어인데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선 같군. 적절.
169. 부사의 특징입니다. 정말 아름답다. 친구처럼 다정하다. 대체 늘었을까? 점점 다가온다. 친구에게 꼭. 다 부사어 밑줄 친 거예요? 대체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 아, 귀찮은데. 음, 그래도 가. 자, 기억과 리을을 비교해보니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동사. 다가오다를 꾸며주고 있죠. 아름답다를 꾸며준다. 아름답다는 형용사, 다가오다는 동사.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을 보니 부사어는 그 문장 내에서 문장 끝만 제외하면 어느 곳으로 옮겨도 자연스럽고. 니은, 리을, 보세요. 점점을 발견 앞에 있으면 이상합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그,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니은도 니은도 보름달은 친한 친구처럼. 친한이 친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친구처럼을 지 멋대로 아무 데로 옮겨도 이상해집니다. 이거 전체를 부사어로 취급해도 돼요. 여기 밑줄 여기 맞췄기 때문에. 지나가. 또 있어. 170번 또 나왔네.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나마 가보죠. 기억을 보니 문장 전체의 부사어 중에서는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가 있고. 엄마와는요, 기억의 엄마는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지 않습니다. 일단. 원래 엄마는 요 사이에 들어가서 닮았다를 꾸며준다고 보면 돼요. 니은을 보니 부정의문을 갖는 부사는 수식하는 문장 성분 앞으로 위치가 고정되는군. 그렇네요. 아, 이거 답은 1번이구나. 그냥 나왔구나. 나머지 선지도 디귿을 보니 아이에게 서술의 행위에 미치는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어는 문장 구성인데 꼭 필요해요. 그럼 당연하지. 세 자리 서술합니다. 빼면 안 돼요. 디귿을 보니 서술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했네. 디귿. 리을 보니 체연을 꾸며주던 부사어의 위치를 이동하면 수식하는 성분이 바뀌는. 자, 겨우 하나. 에게 겨우 하나 체연을 꾸밉니다. 근데 이걸 옮겨도 말은 돼요. 하나를 겨우 만들었다는 거야. 이때 겨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네. 자, 나머지 됐습니다. 이때 밑은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겁니다. 됐어. 172까지 하고 끝낼까요? 아, 문장의 종류, 짜임새 찾는 거 좀 가보고 싶은데. 했는데. 문장성 필수부사어,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 서술의 자릿수, 여기 읽어서 풀어봐봐. 자릿수 문제가 좀 애매하거나 어려울 수가 있거든? 자릿수 문제 풀 때 애매하면 뒤에 사전을 좀 확인해봐도 좋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나오는 표준국어 대사전, 인터넷에서. 계속 자릿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능 시험장에서 만약 자릿수 문제 나오진 잘 않는데, 나온다면, 감에 의존해서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계속 자릿수 얘기야. 자릿수 문제 꽤 많이 나오네. 계속 자릿수 얘기, 필수 성분이나 자릿수 얘기, 문장의 짜임이 드디어 나옵니다. 문장의 종류. 자, 혼문장 겸 아주 기본적인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읽고 겁니다. 아는 문장을 찾으라는 문제네.
적절한 겁니다. 뒤에 거 무시, 기본형 다로 끝나면 좋은. 좋은에 어디서부터? 좋다. 무엇이 좋아? 성격이 좋다. 여기서 성격이 좋다. 여기 일단 관형절. 은는을 대붙였으니까. 그지? 성격이 좋다. 그 얘가 은는을 대붙으니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네요. 답은 1번. 여기 기본형 다로 끝나는 게 중간에 없습니다. 주어도 몇 개인지 보세요. 장미꽃이 주어입니다. 읽었다 무시 중간에 기본형 다로 끝나는 말 없네요. 주어도 한 개예요. 어? 뒤에 거 무시 앞에 있네요. 근데 고요면 나지만 면서 대등적 연결형이 붙어서 얘는 이어진 문장이 되죠. 이렇게 쓸까? 대등적으로 이어진. 내린다. 무시 중간에 기본형으로 다로 끝나는 말 있네요. 엔드네요. 불고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지금 아는 문장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하나 확인합니다. 여기에는요, 1번 선지에는 관형사, 관형절만 있진 않습니다. 구조를 보면요, 학생을 복원시켜가지고 학생이 성격이 좋다로 읽어낼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읽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민수는 성격이 좋다. 이런 구조로 보면 S는 S가 뭐하다. 이런 구조죠. 그래서 얘는 은는을 단에 붙었기 때문에 관형절이기도 하지만 민수는 성격이 좋다의 구조를 읽어내면 이 성격이 좋다라는 뒤에가 서술절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때 그 서술절의 전체적으로는 뭐냐? 성격이 좋다에 민수가 성격이 좋다 해서 민수가 줄 수도 있지만 학생이 성격이 좋다 해서 할 수도 있어요. 186. 문장의 짬에 대한 거. 명사절과 관용절이 있는 견문장으로 다음의 자료를 안긴 문장으로 하기로 하여 조건을 충족하기. 명사절과 관형절이 있는 견문장. 여긴 뭐만 있어요? 이어진 문장만 있네요. 꽃이 활짝 피는 관형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봄이 오고 이어진 문장. 활짝 피기 명사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명사절. 명사절 안은 이어진 문장으로 돼 있는 거. 명사절과 관형절이 있는 견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피기 오다 뭐가 와 봄이 오다 여기까지가 명사절. 피다 무엇이 펴? 꽃이 활짝 피다 요게 관형절. 다음 4번 와서 피기를 나는 소망한다. 요 전체가 명사절. 그리고 명사절 안에 요 문장이 종속조로 이어진 요거랑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자, 187번까지만 하고 마- 마무리 짓시다. 명사절은 명사 자체가 다양한 성분을 쓰여. 명사절 어떻게? 고맙네. 친절하지? 알아서 밑줄 쳐줬습니다. 보세요. 가 눈과 같다. 주어로 쓰였습니다.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려?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목적어. 하기를 바란다. 목적어 격 조사가 생략했네요. 생략했네요. 이때 목적어로 쓰였어요. 정서를 바란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저는 체언이죠.
오기도 명사처럼 쓰죠. 채용과 채원이 나요. 그래서 앞에 겨울이 오기는 관형절이 돼요. 아니, 명사절인데, 쏘리. 명사절인데,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기까지죠. 부사격 조사죠. 그래서 부사어로 쓰여요. 다 명사절인데 쓰이는 문장 성분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리을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았어요. 맞아. 근데 부사어로 쓰는 게 아니라 전을 꾸미기 때문에 관형어로 쓰였다. 엄매 또 줄 테니까 프린트 10회 분량 오늘 하고 나서 수업 들어라. 저녁에. 오늘 여기까지 할까? 고생했어.